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2월 들어서 이제 동영상을 처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동영상을 조금씩 이제 좀 자료로 남겨보려고, 네, 요렇게 이제 또 오늘은 2028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시행 계획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동영상으로 좀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교육부에서 이제 나온 거는 지난달 1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나온 지 이제 좀 된 자료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 친구들은 지금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대입 전형 자체가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동영상 학생부 기재 방식 변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능 체제 자체도 이제 개편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개편안이 나온 지 한 달 정도는 됐지만,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저도, 좀 동영상이나 블로그에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면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생각이 안 날 때, 좀 동영상을 열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지금 촬영해서,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2028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해서 아직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 이제 저랑 같이 보시면서 그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좀 짐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뭐 이 시험 체제가 이제 바뀌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됐을 때, 그러니까 2년 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3년 뒤에 이제 처음 치르게 되는 시험에서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청과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행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험의 윤곽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 응시 과목에서도 변화가 있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 기존까지 사회탐구, 과학탐구로 분화되었던, 탐구 영역의 응시 과목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으로 이제 모두 다 반드시 이제 동시에 응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 예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교육부에서 고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짐작해보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부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당되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자료는 이제 저희 리테라이드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제 정리해서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해당되는 원본 자료도 좀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오셔서 자료를 좀 다운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이제 변화된 내용들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영역별 문항수 및 이제 시험 시간에 관련된 부분 안내사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이제 전반적인 시험 시간은 문항수나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지금까지 수능은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졌었죠.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 과목 외에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택 1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2028학년도 개편된 수능 체제에서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없어진다는 거죠. 자, 문항수와 시험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현행하고. 그래서 현행도 국어 영역 같은 경우 총 45문항 80분의 시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영역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공통 같은 경우는 뭐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기하, 뭐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 확통,
이렇게 총 세 과목이 있었는데 요 과목들이 일단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요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목 체제도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학 원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걸 대체해서 뭐 공통 수학이나 아니면 뭐 대수나 이런 형태로 지금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수능 시험 과목도 일단 좀 변경이 나타났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수와 시험 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 그리고 주관식 9문항을 포함해서 지금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그 다음에 70분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선택 과목이 지금 폐지가 되고 공통 과목으로만 유지가 되는데 특히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수학 같은 경우의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물론,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공통을 제외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선택 과목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 3개인데 3개를 이제 조금 그냥 2개로 분화해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미적하고 기하 요 2개 과목은 주로 이제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했던 과목이었고 그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던 과목이었는데 2025학년도 요번에 이제 끝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하고 2024학년도하고 또 달라진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자연계열이나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뭐 보통 자연계열 또는 이제 뭐 공과계열, 공학계열,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이나 기하 중 택 1,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2026학년 6학년도 이제 대입 수능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전보다도 점점 더 완화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추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2028학년도 대입 수능하고도 조금 연동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자연이나 공과 계열이나 의학학 계열이 이제 지정 과목을 정해놨었는데 특히 2028학년도 수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그럼 과연 의대나 약대 같이 이렇게 가장 높은 학과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제 미적과 기하를 지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뭐 인문 쪽의 수험생들이 뭐 구조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수능이었는데 이제는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그냥 수학이라는 이 과목 공통으로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의학학 계열이나 또는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이런 대학들이 수학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어느 정도 주게 될지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는 과연 수능 최저 등급을 더 높게 기준치를 더 높게 설정할지 좀 더 이제 현행 수준을 유지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차피 지금 수학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기존의 인문 그리고 자연계열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응시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수능 1등급 비중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좀 높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통합형으로 전환되는 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가 그러니까 고득점을 확보하는 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금 같이 응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대나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대와 같은 매우 높은 상위권 대학들이나 상위권 학과들이 과연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현행을 유지할지 더 높일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028학년도 대입과 관련된 대학별 입시 요강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 4월 말이면은 최종 확정은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오겠지만 어쨌든 요 내용들이 좀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저도 정리해서 좀 올릴 테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응시 과목인 한국사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과 동일하게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뭐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 탐구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고 출제 과목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동시에 응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체제를 생각을 해보면 사회탐구 영역에서 최대 두 과목,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 두 과목씩을 선택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뭐 네 과목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영역별로 최대 두 과목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탐 한 과목에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하든지 이런 조합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의 조합이 모두 폐지가 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동시에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시험 시간과 그 다음에 문항수도 좀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자, 우선 한 과목당 문항수와 시험 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배점도 1.5점에서 2점, 2.5점으로 구분해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까지는 20문항, 그죠? 각 과목별, 사탐이든 과탐이든 각 과목별 20문항에 30분씩 배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배점도 2점짜리 10개 문항, 그리고 3점짜리 10개 문항씩 해서 총 20문항 기준점 만점은 50점 만점이었었습니다. 50점 만점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회과학,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에서 합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게 50문항이고 그리고 80분이 됐다는 얘기니까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감소한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과목의 특성상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과목에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담이 좀 덜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작년에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마 이제 공개했던 예시문항이었죠. 그래서 예시문항, 공개된 예시문항,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예시문항을 보면 사실 문항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배우는 정도의 수준의 문항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결론적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문항 수도 늘고 시간도 늘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 자체도 지금 2점짜리, 3점짜리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문항수가 출제가 될지 그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겠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총점 기준으로 이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뭐 1.5점짜리가 5문항, 그 다음에 2점짜리가 15문항, 그리고 2.5점짜리가 5문항, 뭐 요렇게 이제 출제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합산 점수 50점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조합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6문항에 1.5점짜리 6문항, 그 다음에 2점짜리 13문항, 그 다음에 2.5점짜리 뭐 6문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 뭐 1.5점짜리 7개, 그 다음에 2.5점짜리 7개, 그러면 2점짜리는 또 11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간값에 있는 2점짜리를 많이 출제할지, 1.5점과 2.5점짜리를 많이 출제할지, 요거는 이제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3 때까지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윤곽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용을 보면, 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개 영역을 다 응시해야 된다. 그래서 통사, 통과를 모두 다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도 뭐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뭐 각 대학별 정시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워낙 이제 지금까지는 사회탐구
과목이 9개 과목, 과학탐구 과목이 총 8개 과목으로 지금 현행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1등급이어도 표준 점수가 좀 달라서 그 점수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아마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동시에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에 따른 어떤 유불리는 이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는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물론 응시는 두 과목을 다 응시해야 되지만 각 대학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과목이 통합사회 한 과목이 될 수도 있고 통합과학 한 과목이 될 수도 있고 통사 통과를 다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에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 사이에 문제집 및 답안지 횟수 배분 시간을 각각 15분을 부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탐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이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기존과 동일하게 25문, 기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하고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배점도 통사 통과랑 동일하게 1.5, 2점, 2.5점으로 구분해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지금까지는 뭐 서울대나 또는 성대 같은 경우가, 사탐 과목 한 과목을 이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활용되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서울대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이 제2외국어 응시가 사실 필수죠. 그래서 요 제2외국어 한문 영역도 어쨌든 종전과 동일하게 치르긴 하는데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20문항 30분으로 운영이 되며 배점은 2.3점으로 구분해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사탐하고 과탐하고 운영 방식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 몇 문항이었었냐면 30문항의 시간은 40분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변화를 주어서 20문항과 그 다음에 30분으로, 그러니까 이전보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조금 더 부담이 줄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문항수 및 시험 응시 시간을 보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국어는 네, 이제 선택 과목,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 과목은 없어진 대신에 문항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 국어는 수학은 30문항 100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45문항 70분 운영하던 방식을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유지한다. 그리고 한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 유지하는데, 탐구 영역만큼은 기존의 20문항, 과목당 20문항 30분에서 이제 통사 통과 과목당 25문항 40분으로 조금 더 문항수와 응시 시간이 좀 더 늘어났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직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네, 30문항 40분에서 20문항 30분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능 성적 통지표가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그 부분인데, 기존과 이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등급이 다 공개가 되죠. 모두 다 정시에서 이제 주로 활용되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 백분위가 다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상대 평가니까 다 공개가 됩니다. 그 부분은 탐구 역시 마찬가지로 표점, 백분위 등급까지 모두 공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절대평가 과목인 한국사나 그 다음에 영어나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이것도 제2외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죠. 그래서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모두 다 표준점수 백분위가 공개되지 않고, 네, 이렇게 등급만 공개가 된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등급별 이제 환산 점수를 이제 각 대학에서 산출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게 뭐 등급별 점수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고 가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후에 나오는 입학 요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새로운 이제 변화되는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서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과목 등이 변동되는 뭐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전체 문항을 개발해서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올해 이제 6월 안쪽까지는 어쨌든 이 문항들을 이제 우리가 미리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침 자료에 뭐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참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이제 뭐 문항수나 시험에 대한 부분,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출제 과목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요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언매랑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선택 과목까지 들었어야 됐던 그 과목들이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 원, 그 다음에 확통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수능 과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영어 원투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이제 다양한 영어 지문을 좀 많이 숙지해야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사는 기존과 이제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이제 탐구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확률이 이제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이전보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부담도 좀 커진 상황이고, 뭐 그런 배점에서도 이제 세분화되어서 뭐 1.5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배점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5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그것도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식탐이나 제2외국어는 관련 내용들 밑에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수능 시험 시간표인데, 네, 요건 이제 뭐 수능 당일날 이제 또 공개가 될 거니까 아마 이제 요 부분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조금 미리 한번 좀 경험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입시를 완료 수험생들이 이제 진짜 수능날 입시를 완료해야 될 시간은 뭐 8시 10분, 오전. 그리고 시험 시작은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네, 이제 뭐 직탐은, 제2외국어는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은, 오후 5시 10분에 이제, 시험은 이제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6시 5분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정말 고된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개편안 요약본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건 이전에 제가 그 고교학점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 또 앞서서도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전반적인 수능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이렇게 크게 결이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그냥 자료만 한번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여기 이제 요약본까지 여러분들이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가 한 번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개편안이 향후 이제 수능 수시, 그러니까 대입 수시와 정시 전형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 이제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해당되는 관련된 정보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내용들 정리해서 이렇게 블로그와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해당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내용, 다른 컨텐츠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